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관세 문제를 둘러싼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과연 어떤 요구 리스트를 들고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내 중국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며 중국을 향해 연일 협상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최근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우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참 경제 관련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일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2, 3주 안에 대중 관세를 정할 것이다라고 재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밤 뉴욕 증시 개장하기 전 정말로 속보성 뉴스로 최대 145%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를 50에서 65%까지 내리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예. 야, 정말로 다급한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고 있구나.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주기만 했지 받은 게 없잖아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풀에 꺾여서 다급한 트럼프가 먼저 이 몸을 낮추는 모양새인데요. 네. 대중관세 최고 145에서 50%까지 낮춘다? 3분의 1을 그냥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관세를 품목에 따라서도 또 이제 차등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그 이전에 제안한 방식이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든다면 정말로 미국 안보에 이제 해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매기되 해가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말아달라. 그러니 해가 되지 않는 제품은 한 최대 35%까지 낮추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2주 내지 3주 정도 이내에 최종 이 높아진 관세율, 대중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 협상도 잘 될 것이다. 3, 4주 만이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근데 혼자 메아리를 외치는 거예요. 예. 중국은 무응답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전날도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출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금융시장은 환호했어요.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모처럼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예. 기술주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나스닥은 2.5% 가까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간은 누구 편? 중국 편. 그냥 가만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진핑. 정말 3, 4주 내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3분의 1 깎아줄 테니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시진핑이라면 무대응할 것 같아요. 왜냐, 제풀에 깎여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관세율이.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중국에 달려있다면서 중국 쪽으로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중국과 협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좀 미중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제 트럼프 일기 당시에 미국이 관세 전쟁 시작했잖아요. 대중국을 관세를 최고한 25%까지 높였어요. 그러면 그 관세 문제 협상 시작해서 타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무려 1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중국이 어떤 조건을 수용을 했느냐? 향후 2년 동안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 제조업 제품, 서비스 제품 약 2천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280조 원 규모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네. 4년 끝나기 전까지도 한 60% 정도 수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어도 무역 수지 개선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절반 이상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먼저 전해졌잖아요. 먼저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라면서 굉장히 좀 원론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합의 도달까지는 더 많은 외교적 조율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 약점이 지금 반 트럼프 진영이 너무 넓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공격할 팀이 더 많이 생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진핑도 한마디씩 툭툭 내뱉어요. 아유, 관세 전쟁,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이제 거듭 반 트럼프 진영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 편에 서라라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강경하던 트럼프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죠. 2+2 통상협의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상호관세 90일 유예됐는데 벌써 시간 많이 지났어요. 예. 이게 90일 해봐야 7월 9일이 만료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랬잖아요. 상호관세 90일 유예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7월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국 5개 국가를 뽑은 이유가 적어도 상호관세 시행 직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돼요. 이들 5개 국가들 가운데 하나. 네. 첫 번째로 매를 좀 맞은 일본도 시큰둥이에요. 동상이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도 오늘 밤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2+2 고위급 협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 가능한 한 이제 속도를 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와 그리고 우리는 속도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신중론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한 3가지 정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도 네. 지금 서둘러서 다른 국가보다 좀 불리하게 조건에 이제 합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국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이끌어낼 경우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연 전략이 좀 우선해 보이고 또 미국은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 여기다가 네. 이제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물력까지 안보까지 엮어서 한꺼번에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입장이 통상과 안보는 분리대응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협상이 이제 한꺼번에 간다면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째가 처음에 이제 하면 협상 전략이 노출돼요. 우리 카드가 노출되게 되면 너무 빨리 카드를 꺼내게 되면 미국의 협상 주도권을 또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이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하고 너무나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 어떻게 취하는지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는 핑계가 좀 좋아요. 6월 3일까지는 대통령 공백기입니다. 대선 이후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협상에는 임하되 중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제 좀 마무리하는 게 저는 전략적인 협상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이번 만남이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강조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좀 깜짝 등장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장 한 대에 한 표예요. 저도 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이제 예고 없이 등장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판을 흔들었어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서 굉장히 일본을 흔들었거든요.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1,20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68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2배 가량, 1.5배 가량 부풀려서 170조 원 가량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제로로 만들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를 요구했어요. 우리랑 비슷한데요.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완화해라. 또 미국산 쇠고기와 같은 육류, 콩류, 농산물 수입을 더 늘려라. 그러면서 주일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식 협상이라는 게 예측 좀 불가능한 압박입니다. 여기에다가 돌발 제안하는 것이 특징적이어서 깜짝 등장은 전술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런 거에 대비해서 왜냐 우리와 이제 한국과 일본이 너무나 유사한 이제 통상 환경이고 또 일본이 이제 압박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국과 일본을 좀 압박해서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자신의 어떤 지지층도 결집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거든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본인이 직접 챙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협상장에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 역시 트럼프의 돌발적 어떤 참여에 대비해서 다양한 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상호 관세 철폐도 있지만 또 자동차 관세 해결도 우선 과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내세워야 될까요? 맞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뭐 관세 철폐가 목적이지만 지금 어느 나라도 관세를 피해간 나라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카드를 꺼낸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본 1조 달러 그리고 대만의 TSMC는 1,000억 달러 단일 기업으로 뭐 현대차 역시 뭐 31조 투자했다라고 했는데 다 관세 폭탄을 맞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일단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에 있다. 그동안 한미 FTA로 인해서 관세 없이 수출하던 것들이 지금 갑자기 25% 이 3일부터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됐다 보니까 실제로 이달 20일까지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두 자릿수 14% 넘게 줄었고요. 예. 자동차 수출도 지금 6.5%나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그동안 관세 부과 시작 전에 한 석 달 정도 재고를 한국에서 먼저 가져갔어요. 그 재고를 쌓아놓는 것도 비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차값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가 줄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수출의 거의 절반이 미국행이에요. 한 51조 달러 가량을 미국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70만 대 가운데 100만 대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지금 당장 이 100만 대를 미국에서 생산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25%가 계속해서 매겨지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연간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적어도 철폐를 못한다면 타국보다 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제 5월 3일부터는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와 같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가 시작이 돼요. 여기 또한 지난해 수출 한 12조 원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오늘 속보로 나오는 걸 보니까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일부 관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곤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모든 수입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국 메이커들 자기네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를 유예를 하겠다는 건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물론 뭐 협상 속도 조절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가장 크게 지켜야 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근데 미국 자동차 업체들마저 이 고관세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은 우리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대로 어떤 요구들을 좀 내놓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이 자승자박이에요.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25%의 관세를 부과하니 사실 미국 메이저들이 대부분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한국에 지금 자동차 공장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일본, 유럽 자동차 회사들 미국 내 공장 가동 중단됐어요. 그리고 또 가동 중단하게 되면 인력 구조 조정합니다. 당연히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서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내지는 공장이 미국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 부과하면서 한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은 이 한국산 자동차 이 비중이 무려 81%가 한국산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150만 대 이상을 파는데 지금 정작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는 연간 4만 대 이하를 못 팔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차가 아무리 10% 깎아줘도 독일 차, 일본 차 타지 미국 차 사지 않습니다. 일단은 연비 경쟁에서 뒤떨어지고요. 네. 품질도 더 떨어져요. 여기다 디자인도 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는 것들이 뭐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완화해라, 연비 규정 완화해라. 여기에다가 한국 내 이 안전 기증이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라. 또 부품 규제 완화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비관세 장벽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 받아줘도 사실은
다른 이제 국가들은 이제 이 수입 자동차들의 경우에는 좀 형평성을 요구하겠지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다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미국산 차가 와서 많이 팔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그런 압박 속에도 알고 있어요. 왜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미 미국 내에서 만든 자동차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팔리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미국에서 자동차 팔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노동자 고용해서 미국에서 만들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아마 이런 미국 내 생산 공장 투자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번 통상협의에서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투트랙으로 가고자 하지만 방위비 협상 문제를 미국이 오늘 좀 꺼내들 가능성 높다고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일본도 방위비는 분리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방위비 언급을 했어요. 예. 우리도 똑같이 방위비를 언급을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주한미군 감축까지 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 인식이라는 게 아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미국인의 세금을 써야 되느냐라는 논리이다 보니 나토부터 시작을 해서 동맹국 방위국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방위비 다 자국의 방위비를 더 높게 증액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통상과 안보를 한꺼번에 이루는 원스톱 쇼핑 딜을 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캠페인 기간에도 이제 머니머신이라고 한국을 비유하면서 당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체결했던 것에 비해서 한 9배 이상 높은 100억 달러, 14조 원 이상의 방위비를 좀 증액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이제 시사한 만큼 아마 정부도 이제 우리는 분리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안건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대한 어떤 조종의 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우리는 사실 FTA 체결 국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경제협력과 방위비 협정이라는 이중 청구서를 이제 우리한테 내미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방위비라는 건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네. 조금 이게 고정 비용이에요.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이제 일본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일본과 이제 양자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풀어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술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내줄지 그 성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